오늘은 노년층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미니 뇌졸중, 즉 일과성 허혈 발작의 8가지 징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미니 뇌졸중은 노인들 사이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며 증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가족이 오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뇌졸중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약 10만 5천 명이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겪고 있으며 의심 증상이 나타난 사람 중 약 5명 중 1명은 90일 이내에 큰 뇌졸중을 겪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미니 뇌졸중 또는 일과성 허혈 발작은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막히는 현상이며 대부분의 경우 혈전이 저절로 녹거나 흐름이 다시 뚫리면서 증상이 5분 이내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머지않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보아선 안 됩니다. 미니 뇌졸중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뇌졸중의 2가지 주요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혈성 뇌졸중으로 전체 환자의 약 9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이는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면서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출혈성 뇌졸중으로 전체의 약 10%가량을 차지하며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 조직 내에 출혈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주변 조직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미니 뇌졸중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의학적 응급 상황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뇌졸중과 미니 뇌졸중은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뇌졸중은 영구적인 신체 장애를 남길 수 있는 반면 미니 뇌졸중은 대개 일시적인 증상만을 남기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는 증상이 지속되는 시간입니다. 미니 뇌졸중의 경우 대개 몇 분 내로 증상이 사라지지만 일반적인 뇌졸중은 최대 24시간까지 증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구분은 대부분 발작이 지나간 후에야 뚜렷해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2가지 외에도 조용한 뇌졸중이라는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조용한 뇌졸중은 증상이 거의 없거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본인조차도 모른 채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뇌의 손상 부위를 다른 부위가 대신 보완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기능 저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뇌졸중의 증상은 뇌에서 손상된 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가족이나 가까운 분이 이상 증세를 보일 때 빠르게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신호, 이유 없는 어지럼증과 균형 감각 상실. 나이가 들면서 순간적으로 어지럽거나 걸을 때 중심을 잡기 어려운 경험이 더 잦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최근 들어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작스런 어지럼증이나 몸의 균형이 흐트러지는 일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뇌의 후두부, 즉 균형을 담당하는 부분에 일시적으로 혈류가 부족해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미니 뇌졸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지럼증 외에도 주변이 빙빙 도는 느낌, 현기증, 눈앞이 흐려지는 증상 등이 함께 동반되기도 합니다. 단 한 번의 증상이라 하더라도 이전과 달리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면 가까운 신경과 또는 내과를 방문해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때때로 말로 표현하지 못한 위험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신호, 감각 저하 또는 얼굴이나 팔다리의 한쪽 처짐. 다음으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신호는 한쪽 얼굴이 갑자기 처지거나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별다른 외상이 없었는데도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면 그것은 뇌에 충분한 산소와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미니 뇌졸중의 명확한 징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은 보통 뇌의 한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얼굴이나 팔다리도 한쪽만 이상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웃을 때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거나 말을 할 때 입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음식을 흘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팔을 들어 올리기 어렵거나 한쪽 다리에 힘이 풀리며 걷기가 불편해지는 등의 변화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짧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경고입니다. 몸의 절반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 순간 뇌는 우리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신호 말하거나 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사람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말이 잘 나오지 않거나 단어가 헷갈리고 듣는 말조차 이해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미니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뇌로 가는 산소와 혈류 공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되면 말하기를 조절하는 근육과 신경의 연결이 느려지거나 끊기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언어 장애가 조음 장애 발음이 어눌해지는 현상과 실어 중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실어증은 단순히 말문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말 사이의 연결고리가 잠시 끊기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또한 시야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인식되지 않거나 사물이 겹쳐 보이거나 공간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되면 시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말하기와 보기 모두가 뇌의 섬세한 작업의 결과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기능이 순간적으로 멈추는 일이 결코 가벼울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거나 앞이 뿌옇게 보이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긴급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 집중력이 흐려지고 생각이 쉽게 끊긴다. 갑자기 어떤 일에 집중이 잘 되지 않거나 하던 일을 놓치고 멍해지는 순간이 자주 생기셨나요?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이라고 여기고 넘기기 쉽지만 이런 변화가 반복된다면 미니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산소와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이 공급이 차단되면 뇌세포 간 연결이 느려지면서 집중력 저하, 사고력 둔화 같은 인지기능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치 머릿속이 안개 낀 듯 멍해지거나 생각을 정리하기 힘들고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꼭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호,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가 어딘지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워진다. 미니 뇌졸중을 경험한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려 했는지, 혹은 심지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워하는 증상을 겪습니다. 이러한 인지 혼란은 종종 갑작스럽게 나타나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당황스럽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방향 감각 상실이나 깜빡거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더 심각한 기억력, 저하 언어 혼란 나아가 혈관성 치매로의 진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으로 인한 혼란은 일상 속 활동을 갑자기 멈추게 할 정도로 강렬하게 나타나며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행히도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이러한 증상은 되돌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친다면 초기 혼란이 장기적인 인지장애로 악화될 수 있기에 즉각적인 반응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5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6번째 신호, 평소와 다른 갑작스럽고 강한 두통.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두통을 경험하지만 미니 뇌졸중으로 인한 두통은 평소와는 다릅니다. 특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두통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4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런 뇌졸중성 두통은 일반적인 편두통과는 구분됩니다. 편두통은 점차 심해지며 욱신거리는 패턴을 보이는 반면 미니 뇌졸중은 갑자기 그리고 매우 강하게 통증이 시작됩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피부가 따끔거리거나 눈앞에 섬광처럼 번쩍이는 빛이 보이는 시각 이상도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통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뇌 안에서 일어나는 혈류 이상이나 미세한 손상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절대로 진통제로만 넘기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빠르게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 신호, 갑작스러운 실신, 그리고 짧은 의식 상실.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이던 중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주변의 어르신이 순간적으로 쓰러졌지만 몇 분 후 아무렇지 않게 다시 일어난 적은 없으셨나요? 이러한 실신 증상, 일명 싱코피는 단순한 피로나 일시적 탈수로 오해받기 쉽지만 사실은 뇌에 일시적으로 혈액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미니 뇌졸중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보통 이 증상은 5분 이내로 짧게 지나가며 의식이 자연스럽게 돌아오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심각한 뇌 혈류 이상이나 신경계 기능 저하가 배경에 있을 수 있어 특히 혼란 근력 약화 언어 이상 같은 증상이 동반될 경우에는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땐 금방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보다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신은 몸이 보내는 급박한 구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8번째 신호,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일 때. 환각 증상 또 하나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꼭 알아두어야 할 징후가 있습니다. 바로 환각 증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니 뇌졸중 이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거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꿈이나 착각이 아니라 뇌의 특정 부위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지각과 인식 기능이 일시적으로 혼란을 일으킨 결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증상은 미니 뇌졸중이 반복되거나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될 경우 혈관성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미니 뇌졸중의 증상은 대부분 몇 분 이내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짧다고 해서 위험도까지 짧은 것은 아닙니다. 조용히 찾아왔다가 큰 변화를 남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질환의 무서움입니다. 생활습관과 예방법, 조용한 위협을 막는 3가지 열쇠. 우리가 미니 뇌졸중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증상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미니 뇌졸중의 발생률은 높아지지만 그 원인 중 상당수는 생활 습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주의해야 할 3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첫째, 균형 잡히지 않은 식사는 뇌혈관 건강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칩니다. 지방이나 나트륨 섭취가 지나치고 야채나 단백질은 부족한 식단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약화시키며 결과적으로 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때 제대로 골고루 먹는 것. 가볍게 들릴지 몰라도 하루 3끼를 잘 챙기는 일은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둘째, 움직이지 않는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혈관도 함께 굳어갑니다.
특히 집 안에서만 생활하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장과 혈관의 순환력이 약해지며 이는 뇌로 가는 혈류에도 영향을 미쳐 미니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15분씩 걷기 집 안에서 스트레칭하기 또는 가벼운 균형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셋째, 스트레스가 쌓이면 뇌는 가장 먼저 지칩니다. 과도한 긴장과 불안은 혈압을 올리고 이는 곧 뇌졸중의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감정을 속으로만 사귀는 성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 자연을 바라보는 시간, 가족과 나누는 대화. 이 작은 실천들이야말로 뇌 건강을 회복시키는 가장 깊고 조용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페이스트, 행동 수칙. 징후가 보이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미니 뇌졸중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괜찮아졌으니 넘기자며 지나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가장 결정적인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FAST입니다. 이는 뇌졸중 징후를 빠르게 판단하고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F-face, 얼굴 웃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 얼굴이 처지는지 확인합니다. A-arms, 팔 양팔을 들어보게 했을 때 한쪽 팔이 처지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주의합니다. S-speech, 말하기, 간단한 문장을 따라 말하게 했을 때 말이 어눌하거나 이해되지 않으면 의심해야 합니다. T-time, 시간 위에 징후 중 하나라도 보이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119에 연락해야 합니다. 단 1분의 차이가 뇌세포의 생존과 회복 가능성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진단과 회복, 지금은 괜찮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니 뇌졸중은 겉으로 보기엔 금방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 뿌리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도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는 주로 치나 MRI 검사를 통해 뇌혈관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경동맥 검사를 통해 뇌로 가는 혈류를 체크합니다. 고령자의 주요 위험 요소들, 노년층에서 미니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흡연, 당뇨, 활동량 부족. 이 중 절반 이상은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늦은 나이라고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관리한다면 남은 삶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실천, 뇌를 위한 하루. 3가지 질병관리청 KCDC에서도 미니 뇌졸중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을 권장합니다. 1. 고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철저히 관리할 것. 흡연을 중단하고 필요한 경우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할 것. 스트레스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할 것. 단 아스피린은 미니 뇌졸중이 진행 중일 때는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결론, 내 몸을 살피는 힘은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 건강은 더 세심한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선택한 식사 움직임, 마음가짐 하나가 내일의 나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 혹시 지금 설명한 증상이 스쳐 지나간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의심이 든다면 바로 병원을 찾고 가능하다면 가족들과 이 정보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건강하면 당신의 내일은 훨씬 더 평온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미니 뇌졸중의 8가지 징후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기에 함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소개해드린 증상들 이미 알고 계셨던 분도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지금 함께 보고 계신 다른 영상들도 살펴보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이 담겨 있으니 자유롭게 눌러보셔도 좋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두 영상 모두 보시고 건강을 위한 지식을 더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